자, 우리 수필 하나 정리해 볼게요. 그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좋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거 정리하기 전에 우리 필기 좀 하고 갈게. 자, 한쪽에 필기 합시다. 자, 일단 이 작품은 얘들아, 갈래가 수필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필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수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중요한 포인트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그 수필에선 일단 나가, 수필에 나오는 나는 그냥 그대로 작가예요. 자, 즉,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작가 자신의 경험, 뭐 자신의 체험이죠. 이렇게 작가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느낀 점, 뭐 혹은 이제 깨달은 점,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게 수필이야, 얘들아.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요 포인트인데, 자, 이게 포인트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하고 잠깐 비교해 볼게. 우리가 소설에서는 이제 뭐 등장인물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이 우리가 서술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서술자가 때에 따라서 뭐 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자, 중요한 건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작가가 아니에요. 음, 작가가 아니고 이제 서술자는 어떻게 표현해줘야 하냐면 작가가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에요. 작가가 내세운 허구적인 인물이거든. 음. 나온 김에 시도 한번 보세요. 자, 시에는 내용 전달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화자가 있죠, 그렇죠? 화자도 역시나 작가는 아니죠. 이렇게 화자 자체도 역시나 작가가 내세우고 있는 허구적인 인물이란 말이야. 음. 자, 이제 그래서 수필만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필은 뭐다? 이제 나를 그냥 그대로 작가로 본다.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수필만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수필은 그래서 이 작가의 이제 개성이 드러나는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다. 이런 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참 자유롭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문적인 글이다. 자,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특별한 형식이 없다. 이런 말도 해요. 특별한 형식이 없는 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 수필이라는 이 장르 자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별표 친 부분. 자, 여기가 언제나 너희들이 의외로 잘 몰라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본 내용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이 수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수필은 좀 편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독자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당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당신에게 보내는 작가 신영복의 편지와도 같은 이제 그런 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신은 이제 뭐 글 읽다 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자, 일단 당신은 누구냐면 어, 이렇게 나옵니다. 막 수능을 끝낸 수험생이다. 예비 합격자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겉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와 같은 이 당신의 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좀 표면적인 이제 독자다. 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만 이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이제 이와 같은 표면적인 어떤 독자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즉 본질을 좀 잘 모르면서 뭐 혹은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래서 이제 이런 독자는 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충분히 이 글의 독자로 우리가 설정해서 읽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글은 좀 편집글 형식이고 독자는 당신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면적인 독자를 얘기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글 읽다 보면 너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주제 미리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거죠. 문장으로 한번 길게 써볼게요. 자, 실천적인 삶을 살자는 건데,
또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거. 음. 자, 그런 것이 결국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이고, 낭만이고, 뭐 행복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내용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러 돌아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될 거예요. 음. 자, 이제 본문으로 갈 거고요. 본문 오세요. 본문이 길지 않아서 웬만하면 좀 대부분 읽어보면서 갈게요. 알겠죠? 가보자.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그래서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나는 누구다? 작가다. 작가. 아시겠죠? 자,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 언젠가 그 노인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지불거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충격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체크해볼게요. 자, 내가 충격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집을 그리는 순서가 남들과 너무나 판이했대. 달랐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제 지붕부터 그리거든요. 자,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 나를 포함한 이제 우리들과는 순서가 좀 반대였다는 거. 음. 자, 이번은 어떻게 그렸냐면 먼저 주춧돌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뭐 이런 순서로 그렸어요. 그럼 이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순서는 그냥 그대로 집을 짓는 순서였다는 거예요. 음. 자, 바로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밑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그 주춧돌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을 그리는 이 순서 자체가 집을 짓는 순서와 일치하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 순서는 아주 삶의 바탕이 된, 삶을 바탕으로 하는 너무나 사실적인 그림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좀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붕부터 짓는 집은 맞아 없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주제로 우린 계속 본질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좀 미리 연결해서 한번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나는 참 무심했다라는 거잖아. 왜? 나는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않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그 집을 짓는 순서대로 그림을 이제 그린 것. 이 삶을 바탕으로 하는 이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거. 자, 이게 뭐다? 본질에 충실한 그림이었다는 거죠. 본질을 추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 들었습니다. 이러거든. 이제 요 문장도 자주 물어보니까 체크 한번 해보고, 나의 서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어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밑에 나와 있지만 이 나의 지식이 무너지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나의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부정당하는 그런 어떤 기분이었답니다. 음. 자, 이건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체크만 할게요. 자신의 지식 체계가 부정당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는 그 노인의 얼굴이 좀 떠오르더라. 뭐 이런 얘기였죠. 자, 이렇게 그 집을 짓는 순서대로 집을 그리던 이 노인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정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이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리는 순서. 자, 이건 뭐다? 본질을 추구하는 의미의 그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이걸 보고 어땠다? 부끄러웠다. 나의 어떤 서가가 다 무너지는 그런 당혹감을 느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사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서 자, 이래요. 자, 여기에서 일단 크게 하나 써놓고 자, 이 지점에는 이제 고사를 인용하기 시작해요. 음. 그 중국의 고사입니다. 중국의 이야기지. 음. 자, 차칠이라는 사람이 신발을 사러 갔대요. 근데 사러 가기 위해서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대. 자, 차칠이라는 사람이 발을 본으로 떴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종이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발에 윤곽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 탁이라고 해요. 자, 근데 막상 시장에 갈 때 이 탁을 두고 간 거야. 그래서 신발 가게 앞에 와서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그리고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도 좀 체크해 주시고,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가다, 자, 이거 뭐다? 본질을 모르는 행동이죠. 그렇죠? 자,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음. 왜? 우리가 이렇게 탁을 내 발을 이렇게 뭐 토대로 그렸다고 한데, 가장 정확한 건 정말 내 본질은 발이잖아. 가장 정확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건 결국 그걸 본뜬 그림이 아니라 내 발 그 자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두고 왔다고 해서 다시 돌아갔대. 음. 자,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뭐 시장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 사연을 듣고 사람들이 말해줘. 탁을 가지고 왜 가? 너의 발로 신어보면 되잖아. 이랬다는 거. 음. 자, 체크해놓고 갈게요. 자, 탁, 그리고 발. 음. 그래서 탁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본뜬 것, 어떤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본뜬 그림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탁을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이 발, 이 자체를 우리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차치리가 끝까지 뭐라 그랬냐면, 아이,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끝까지 이 차치리는 이제 본질을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차추리는 여기에서 이 대답도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노인,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은 발로 신어보고 신발 사는 사람이야. 음. 그런데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노인, 그리고 발 그 자체, 자, 이것이 뭐다? 본질이고요. 자, 본질을 아는 거죠. 본질이죠. 그리고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하고 결국 탁, 그리고 차치를 마찬가지죠. 그쵸?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다? 이건 본질을 모르는 사람. 알겠죠? 그 다음, 이렇게 탁과 조. 자, 우리가 지금 탁과 발, 즉 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탁과 족에 우리는 비본질적인 거 뭐다? 탁. 그치? 그리고 발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일단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교실, 자, 이거 뭐다?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공장. 오히려 종이, 비본질, 망치, 본질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지점은 그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 지점을 좀 잘 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교실과 종이, 자, 이 교실과 종이를 왜 비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은 단순한 이론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이론과 그냥 단순 지식이 있는 공간인 거죠. 음. 자, 그런데 이 공장과 망치, 오히려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공장과 망치. 자, 이것은 이론과 지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실제 행동, 즉 실천적인 행동이 있는 공간이고 어떤 실제 일을 하는 그런 노동력과 관련된 곳이잖아. 알겠어. 그래서 교실은 단순 이론이나 지식이 있는 그런 비본질적인 곳이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실천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공장의 본질적인 거. 자, 종이도 같은 맥락인 거야. 그래서 종이도 좀 이론적인 것,
오히려 망치 이런 것이 좀 실천하는 그런 노동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 의상과 사람.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이해되죠? 이제 의상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정작 그 안에 뭐야? 의상을 입은 사람, 그 사람 그 자체가 본질이죠. 또 화폐, 마찬가지예요. 화폐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오히려 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실제 본질은 물건인 거죠. 자, 같은 의미로 임금도 비본질적인 건 노동력 본질이죠. 이론, 비본질이죠. 실천이 오히려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것들을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이론과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실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론이 뭐다? 비본질적인 것. 실천이 본질적인 것.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우리는 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 아시겠죠? 자, 그럼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이제 독자인데, 얘들아. 자, 이 글이 편집의 형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당신 자체가 이제 독자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독자는 이제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또 이면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일단 표면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수능에서 100점으로 지금 예비 합격한 수험생이고요. 자, 이면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형식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자, 난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일단 위로에 대한 그 필자의 생각에 일단 줄을 한번 쳐보세요. 위로라는 건 애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자는. 위로는 오히려 위로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오히려 위로는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나는 당신이 대학의 강의실이든 뭐 어디든 공장의 작업대 옆에서 1등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타기 아닌 달을 상대하고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타기 아닌 달을 상대하고 있다면 다 좋은 것이다라고 해. 그래서 이 탁, 뭐 계속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뭐 또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탁 뭐다? 본질적인 거, 본질이 아닌 거, 즉 형식적인 거죠, 그죠? 즉, 발 자체는 본질적인 거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만일 당신이 사회 현장에 있다면 당신의 살아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말 실제 경험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대요. 만약에 사회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이제 그런 당신의 살아있는 발로 서 있는 거래.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학의 교정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발을 깨달을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게. 자,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수의 고리를 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자가 생각하는 이 대학의 가치는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기도 하지만, 아직 대학에 대한 좀 부정적인 접근이죠, 그죠? 좀 부정적인 의미죠. 음. 그래서 이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 의미는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비본질, 응? 비본질, 이론, 학,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대학은 그 연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다. 라고 해서 대학 자체는 이런 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 얘들아. 자, 그렇지만 결국 어디여야 한다는 거야? 가능성의 땅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가능성의 땅이라고 하는 거, 즉, 뭐든 실천할 수 있고, 실제 경험해 볼 수 있고, 알겠죠? 음, 탁이 아니라 발을 배우게 되는 공간이지. 자,
당신은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 자체 잘 보시면 요거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 자유와 낭만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또 그 당신의 소망이기도 하죠. 즉 당신의 소망이에요. 소망들이죠. 당신은 대학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대학이 안겨줄 자유와 낭만, 당신의 꿈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한 그 당신의 어떤 고통을, 즐거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러한 꿈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자유와 낭만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풀어주기 시작해요. 실제 자유와 낭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거든. 일단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그러한 것이란 단순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그냥 단순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막 이러는 것은 좀 욕구에 충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게. 즉 자유와 낭만은 단순히 이렇게 욕구에 충실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 다음 줄에 책 한번 해볼게요. 자유와 낭만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맺는 그 인간관계의 넓이가 곧 자유와 낭만의 크기래요. 즉, 자유와 낭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들이래요. 그대로. 자,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내장되어 있는 아니한 연속을 뭐 결별하고 뭐 어떤 좀 경솔했던 그런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에 내장되어 있던 그런 좀 경솔한 가벼운 그런 관계와 결별하고요. 사회와 역사와 미래를 보듬는 그런 체크해 볼게요. 사회와 역사와 미래를 보듬는 넓은 꿈을 키우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 잠깐 해볼게. 자,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좀 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다. 음. 자, 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좀 구체적인 어떤 삶의 경험. 자, 그것을 배우는 공간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만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뭐다? 연대의 장소예요. 대학이라는 공간은 이런 연대의 장소고요. 또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는 공간이래요. 그래서 이 발의 임자, 누구로 가면 되니, 얘들아, 이 발의 임자. 이론이니? 아니지, 그치?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잖아. 자, 실제 우리 사회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 그것을 깨닫는 교실인 거죠. 자, 만약 당신이 대학에는 다른 현장에 있다면 더 쉽게 만날 수도 있고요. 음. 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지 아시겠죠? 그 사람, 누구다? 실천하는 사람이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실천을 하는 사람. 자, 마지막. 그래서 나는 당신의 수능시험 성적 100점은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것은 올해 당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평균 점수다. 막 이러면서 당신은 친구들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자, 그 중간은 굉장히 풍요한 자리다. 체크해볼게. 오히려 중간은 풍요한 자리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다. 그러니 더 큰 자유와 낭만은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수능 성적에서 100점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전혀 없다. 자, 실망할 필요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연대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제는 좀 쉽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무리 작은 실개천도 강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는 진리를 감사하게 된대요. 즉, 아무리 작은 실개천도요, 강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게 돼요.
자, 또 지금은 비록 어렵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이제 "이건 어디니 얘들아?" 즉 강이다, 바다다라고 하는 거, 넓은 길이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라고 해야 하니?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공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진정한 삶의 자, 행복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길,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드높은 삶을 예비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진정한 합격자라는 말이 있거든. 진정한 합격자는 뭐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역시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 알겠죠? 많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과 연대할 줄 아는 사람,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수필의 내용은 끝이 나거든요. 음. 자,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쵸? 지금 이 글 전부 다 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집을 형식이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이 당신 자체는 나타난 대로 지금 수능을 막 끝낸 예비 합격자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다 읽어보면 어때요? 결국 이 본질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을 우리는 또 독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글의 주제가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자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고 연대하는, 만나는 그 자체가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낭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열해 두었죠. 그쵸? 그리고 또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해 두었잖아. 음, 그래서 이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 좀 형식적인 것이고, 자,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이론이 아닌, 여기를 좀 쓰자면, 자, 이건 이론이 아닌 실천적인 거죠. 자, 그쵸? 이쪽이 뭐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연대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본질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글을 잘 읽어가면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으로 좀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차분하게 여러분이 읽고 좀 이해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필을 조금 난이도가 있기도 해요. 문제 풀다 보면. 아시겠죠?